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육아를 졸업한 50대 전업주부 김성미입니다. 처음 오로다데이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직업도 없는 50대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오롯이 제 자신을 돌보고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또 저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하시거나 다 큰 아이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20년 동안 심한 아토피를 앓는 아들을 키웠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다 보니까 확실한 치료법도 없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지만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일들이 실패하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이 심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적인 불안감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성인이 돼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불안감도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또 저희 아이도 크면 낫는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막연한 희망을 품어보는 것 같았지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는 동안 학교 생활은 빡빡해지고 증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을 힘들게 보내고 새학년이 시작할 때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동안 저는 2년 동안 집에서 아이의 건강관리에 집중을 해야 했고요. 다행히도 잘 맞는 치료법을 찾게 되면서 아이의 몸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어요. 또 친구들과 같은 시기에 대학 입시도 무사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또 다른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내 나이가 50이야? 애 키운 거 말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정말 그건 저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심할 때라서 이대로 숨만 쉬고 밥만 축내다가 늙어서 죽는 상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매일 제어가 안 되는 상상에 시달리던 어느 날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에 한 해 동안 제 안의 부정과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일 먼저 세상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를 차단했고 마음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페이지를 쓰고 감사일기와 칭찬일기를 적었습니다. 몇 달을 지속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2022년을 시작할 무렵에는 새해 목표를 세울 정도로 제 마음 상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림을 꾸준히 그려서 뭔가 해보고 싶었고 치매 예방 차원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영어다 보니까 기초 수준으로 스트레스 없이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당연히 작심삼일의 연속이었어요. 기초 회화, 기초 문법, 단어 외우기 어떤 걸 해도 재미가 없었고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계속 그만두는 것들이 반복되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 유혹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작심삼일을 몇 번 반복을 했고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영어로 된 이메일과 정보를 봤을 때 일단 끝까지 읽어내고 완벽한 해석까지 아니어도 저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후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에 관한 영어 문장을 필사하고 해석해 보면서 마음도 챙기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거의 모든 단어들을 찾아봐야 됐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익숙해지고 또 대충 감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살짝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영어 원서도 같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라서 원서로도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 영어 실력은 택도 없이 부족했지만 큰 흐름을 알고 있던 책이라서 꾸역꾸역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원서를 읽던 중에 상상스퀘어에서 영어 독립 365라는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터디온 유튜브에서 신 박사님의 강력한 추천 영상을 보고 66 챌린지 노트와 함께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책을 받아보고 너무 두꺼워서 이걸 내가 끝까지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여러 번 반복해보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영어 독립 365 책은 책이 지루하지 않게 짜여져 있고 매일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몇 번씩 반복을 해도 여전히 잊어버리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원서를 읽으면서 이 책에 나서 봤던 내용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다시 확인해보게 되고 기억도 잘 나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시작하기 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 전인 3월 중순에는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을 채웠고 222일에 걸쳐서 이 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번의 66 챌린지 단톡방 참여가 큰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톡방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실행을 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분위기 덕분에 중간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참여했던 66 챌린지에서는 실행 목표를 상황에 따라서 상황별로 나눠서 작게라도 완수할 수 있게 하고 주말에 하루 인증을 쉬어가는 날을 배치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꾸준히 지속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목표 달성만이 아니라는 것도 체험을 했고요. 제가 영어를 1년 동안 하면서 진짜로 얻은 거는 일취월장한 영어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마음먹으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다시 싹틔우기 시작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 하루하루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혼자서 꼼지락거리면서 변하는 모습이 제 아들 눈에도 보였나 봐요. 작년 생일날 아침에 아들의 짧은 메모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건강해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익히고 항상 귀감이 되어주는 엄마, 앞으로도 이 열정 잃지 말아주세요. 이 메시지를 보고 아들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이게 되네, 변할 수 있구나, 늦지 않았구나 하며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영어였지만 다른 것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취미로만 해오던 디지털 드로잉 실력을 키워서 온라인 강의를 판매해봤습니다. 또 캔바 강사 자격증도 따고 스톡마켓에 제가 그린 이미지들을 올려보면서 새로운 꿈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66 챌린지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되찾은 저는 더 나답게 성장하고 싶어졌어요. 저에게 주어진 하루를 좀 더 알차게 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피데이스 다이어리를 구매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 다이어리를 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건 하루 24시간이 한눈에 보이는 다이어리에 저의 일과를 꼼꼼히 기록을 해보니까 제 생활 패턴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오전에 집안일을 마친 이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그날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마음 내킬 때 하던 드로잉 작업을 11시에서 3시 사이로 고정 배치를 했어요. 또 아침에 플랜을 작성할 때 작업에 집중해야 될 시간을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를 해두면 그 시간이 됐을 때 억지로라도 책상 앞에 앉게 해주는 장치로 만들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다이어리를 꼼꼼히 기록하다 보니까 하루를 동일한 만족도로 꽉꽉 채워내는 거는 무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러고 나니까 중요한 일들은 오후 4시 이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하루를 제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저녁 식사 시간 이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고쳐야 될 습관도 많고 새로 익히고 싶은 습관도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2년 전이었던 2021년의 제 마음과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제 마음가짐은 이래요. 그래, 하면 되지. 100살까지 산다며 앞으로 50년 동안 내가 채워야 될 게 뭔지 찾고 해내면 돼. 차분하게 반복하면 다 돼. 마음챙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든 실천할수록 강화된다. 뭐가 됐든 제가 꾸준히 실행하면 그것이 강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실행할지 선택하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잃고 사는 건 아닌가 불안하거나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끝으로 아이를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잠시 돌려서 아이와 함께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작은 실행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